정연아, 살아나자. 부활해야죠. 후후후. 든든든. 오, 날랐다. 이거. 자, 아무튼 색칠하기는 그러한데 아까 정연아, 아까 뭐 질문인 페이지 아예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질문인 페이지. 부등식이에요? 오케이. 그거는 제가 따로 받기로 하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 순열 조금 한번 나가보죠. 자, 순열 한번 나가볼 건데, 자, 일단 여기 이거 받으시고요. 추워요? 이쪽에 뒤쪽 에어컨을 끌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볼 게 95쪽에 이제 순열이에요. 자, 순열인데, 자, 이거는 일종의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경우의 수 있잖아요, 그지? 얘는 경우의 수의 특정 상황을요. 경우의 수의 특정 상황을 이거를 공식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매번 생각해서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그지? 어떤 상황을 그냥 공식화시키는 거야. 네? 그래서 뭐 이게 뭡니까? 순서 있게 나열 뭐 이렇게 합친 건데요. 보통은 얘는 그 기호보다는 곱의 법칙을 그냥 쓰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곱을 쓰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얘는 진짜 내신을 위해서 약간 공식 정도 외워야 되는 그런 거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 아니, 지금 그러면 NPR이라고 이렇게 기호를 써요. 오케이? 그죠? NPR이라 쓰는데, 여기서 이 P를 permutation이라고 했거든. permutation. 근데 뭐 그렇게 알 필요는 없고 그냥 NPR 쓰시면 다 알아듣습니다. 전 세계 사람은 다 알아들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지금 아이고 아리야. 자, 여기 있는 n을요, 우리가 서로 다른 n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정연아, 일어나세요. 서로 다른 n이라고 하십니다. 선생님, 내가 여기 오른쪽에 r은요, 여기 r은요, 서로 다른 r이라고 합니다. 예? 왜요?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리고 얘 정의는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토시 하나 빼고 토시 하나 빼지 않고, 그죠?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알아두셔야 돼요. 자, 얘 정의는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그치? r개를 뽑은 다음, 뽑아서 그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오케이? 자, 이거의 정의 자체가요, 3단계야. 오케이? 3단계니까 이걸 우리가 3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요, r개를 뽑은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동작이네요. 첫 번째 동작이 뽑다야. 오케이? 그럼 그 뽑은 걸 뭐 하는데요? 그 뽑은 녀석들을 일렬로 배열까지 한다. 즉, 두 번째 동사, 행동이 있죠. 그렇지? 행동이 두 번 있는 거야. 그걸 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정의가 되십니다. 근데 약간 이런 것도 괜찮거든. 얘를 선행할 때, 이제 중학생들한테 이걸 처음 소개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순서 있게 뽑는 경우의 수야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 그치? 이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가지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숫자가 6개 있어. 숫자 1, 2, 3, 4, 5, 6이라고 해보자. 오케이? 자, 근데 내가 여기서 2개를 뽑을 건데요. 그치? 2개를 뽑을 건데 이 중에서 처음 뽑은 녀석은 이만큼 내가 빵을 사줄 거고요. 두 번째로 뽑은 숫자만큼 우유를 사준다고 해보자. 뭐 그런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2개를 뽑았을 때 선생님 3과 4 뽑은 거랑 4와 3 뽑은 거는요 상황이 같아 달라? 다르죠. 그렇지? 내가 이거는 뭐 목이 충분히 우유를 많이 먹을 거고 얘는 목이 좀 퍽퍽하겠지, 그지? 얘네 둘은요 다른 상황이에요. 그지? 이렇게 뽑는 거를 내가 순서 있게 뽑는다고 해요. 순서가 있도록 뽑는다라고 해요. 처음 뽑은 거는 빵이고 두 번째 뽑은 거는 우유기 때문에 내가 6개 중에 2개를 뽑아도 3, 4 뽑는 거, 4, 3 뽑는 게 달라? 이런 걸 우리가 순서 있게 뽑는다고 해요. 선생님, 그러면 내가 이 상황을 뭐라고 하는데요?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6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거니까 빵, 우유 자리에 배열하는 거니까 6P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지금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자, 1과 2와 3이라는 세 개의 숫자가 있어. 이 중에서 2개를 선택해가지고 서로 다른 2개를 선택해서 2개를 선택해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한번 얘기해보지. 정현아! 죽지마. 힘들어해. 응? 수행 보느라 피곤했어? 피곤하지. 졸라 피곤하지. 사실 너네 지금이 되게 이제 저거예요. 너네 10대 때가 너네 인생의 체력 전성기인 거 알아요? 지금이 너네 인생의 체력의 전성기야. 앞으로 살면서 뭐 따로 운동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그 체력을 넘어설 데가 없어. 진짜야. 10대 때는 약간 뼈가 부러져도 한 일주일이면 붙는 그런 나이?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막 너네 학교 가려고 막 6시에서 7시에 일어나잖아요. 그치? 이때 기상해가지고 학교 와가지고 그치? 학교에 뭐 7시부터 학교 몇 시에 끝나지? 한 4시? 오후 4시까지 몇 시간이야 이거? 9시간이죠. 9시간 학교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시부터 우리 학원 와가지고 막 수업 듣고 그리고 10시에 끝나고 이거 5시간 또 하고요. 그치? 그리고 이제 10시에 끝나서 집에 와서 뭐해? 뭐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학교 숙제도 하고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연락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12시에 자거든? 그치? 지금 저는 막 3시에 자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건강을 해칩니다. 막 12시에 자잖아. 그럼 봐봐. 6시간에서 7시간 자죠. 그치? 내가 저렇게 자면 나 죽어요. 진짜 죽을 수도 있어. 그래 봐봐. 지금 9시간 플러스 5시간 14시간이잖아요. 그치? 일주일에 14시간씩 이런다고 하면은 그럼 뭐 6일이라고 해보자. 주말 빼고 뭐 주말이 너넨 더 빡세지만 이거 6 곱하면은 6, 4, 24 84시간이거든. 거기다가 주말에 막 수업 들어요. 막 일요일도 막 수업 들어야 하면 98시간이에요. 거의 100시간에 가까워 일주일에.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근로기준법에는요. 그지? 노동자가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어요. 아이 저희는 뭐죠? 너넨 노동자가 아니야. 학생이야. 그죠? 왜냐면 52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거 넘어가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소지가 생깁니다. 아니, 직업 따라 다른 거 아니야? 직업 따라 조금씩은 달라요. 조금씩은 다른데 이제 52시간이 권장 근로시간이에요. 왜요? 죽을까봐. 과로해서. 사실 이 스케줄을요
만약에 내가 지금 한다고 하면 나 과로사예요. 한 2달이면 과로사예요. 근데 너네는 지금 이거 버티고 있잖아요. 그지? 나만 버티는 게 아니라 대부분 애들이 버티고 있잖아요. 되게 피곤한 거야. 되게 피곤한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네가 98시간 동안 일주일에 98시간 일하면 죽어요. 일론 머스크도 일주일에 100시간밖에 일 안 해. 그죠? 화성 간다는 사람도 그러는데 너네들은 그걸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피곤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돼. 막 애들 가끔 이제 상담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막 듣거든. 선생님 저 체력이 약한 것 같아요. 체력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럼 운동을 해서 체력을 좀 길러야 하지 않을까요? 막 이런 얘기 있어. 그래서 체력이 좀 약하니까 선생님 저 헬스 할래요. 헬스에서 체력을 올릴래요. 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단 나는 요거는 좀 비추하십니다. 예, 저는 이제 비추해요. 왜냐면 자, 체력이 과연 정말 낮은 편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 선생님 저 아침에 학교 가면 1교시 졸려요. 그지? 자, 1교시 졸려요. 전 안 졸린데 그럼 대단한 거야. 자, 1교시가 졸려요. 그리고 밥 먹으면 졸려요. 그지? 그래서 막 요새 4교시 끝나고 밥 먹으면 5교시는 꿀잠 자요. 그지? 그리고 뭐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한 3시쯤 되면 또 피곤해서 졸려요. 학원에서도 졸린대요. 그리고 집에 가도 졸린대요. 이게 평균이야. 나도 그렇거든요. 이제 나도 그랬거든요. 이게 평균 체력이에요. 지금 저는 이 중에 한 개라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체력 좋은 거예요. 체력 진짜 좋은 거예요. 저는 졸려본 적이 없는데요. 병원 좀 가봐야 돼요. 그거 뭐 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뭐 이상한 걸 먹거나 이상한 거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평균 체력이야. 절대 체력이 나쁜 게 아니야. 너네 나이에서 체력이 나쁘다는 진짜 막 병원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심각한 질환이 있어. 그지? 뭐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막 큰 병원 가가지고 뭐 해야 되고 막 그 정도? 그런 게 이제 보통 체력이 약한 거예요. 그런 친구가 지금 예전 반에 하나 있었거든. 그 친구는 진짜 방학 때 아니면 학원을 거의 나올 수가 없어. 학교 갔다 오면은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막 병이 있었거든요. 병이 진짜 병이 있어가지고 뭐 소화 무슨 병 이런 게 있어가지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내가 음료수 시키면은 음료수 자기는 괜찮대. 음료수 못 먹는데. 그렇게 이제 약한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거 아니면은 보통 일단 평균은 돼요 다. 오케이? 그럼 이제 의지의 싸움인데 만약에 헬스를 해서 체력을 기르잖아. 이거는 약간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소모하는 길이야. 왜냐면 운동을 해서 체력이 올라가시려면요 6개월 이상 하셔야 되거든.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은 하셔야 되는데 3개월이면 한 학기 끝나요 거의. 그죠? 한 학기 동안 하루에 2시간씩 매일매일 운동하면 다음 학기는 좀 편하겠네요. 그럴 수가 있지. 근데 한 학기를 희생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약간 추천하진 않아. 지금은 그냥 자연체로서도 되게 체력이 좋을 때이기 때문에 그냥 의지를 많이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의지를 많이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 원래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원래 우리 자연에서 그치? 우리가 지금은 문명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 동물들이랑 좀 다르다고 여기고 살고 있죠. 그치? 기술 발달로 막 오래 살잖아요. 근데 원래 인간이란 동물은요 그렇게까지 수명이 길지는 않아요. 원래 그치? 자연 같았으면요 보통 4, 50대 정도면 죽어요. 원래는. 그리고 보통 이제 선생님 그럼 동물들이 막 어른이 됐다 하는 게 보통 사람은 만으로 해가지고 한 17세에서 18세예요. 이 정도면 사실 다 큰 겁니다. 원래는. 가장 짱짱할 때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 정도? 그리고 뭐 한 26 정도, 만 26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됩니다. 노화가 시작돼요. 근데 사람의 특징이 있어. 지금 이제 일단 문명 사회가 발달하면서 좀 많이 잘 먹게 됐고, 그지? 잘 먹게 됐고, 우리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일이 잘 없고, 그리고 그 인간의 특징인데 성장이 되게 느려요. 성장이 굉장히 느린 편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자, 내가 꿀팁을 하나 알려주자면은 너네 뇌에 전두엽이라는 게 있어요. 전두엽.
자, 너희들은 너네가 어느 정도 다 컸다고 여기지만은 아직 뇌가 덜 컸어요. 진짜 뇌가 덜 컸습니다. 10대 후반이면은 아직 뇌가 다 자란 게 아니에요. 보통 뇌 조직이 다 자라는 게 만 25 정도 되거든. 그럼 지금 뭐가 안 자란 건데요? 전두엽이 발달을 늦게 해요. 지금 전두엽이 뭔데요? 이게 그 절제, 자기 절제, 그죠? 감정 조절, 욕구 조절 파트예요. 그죠? 딱 이 파트예요. 이 파트가 10대 때는 아직 발달을 덜 합니다. 다른 구역은 다 성장했는데 여기만 발달을 덜 해. 그래서 사춘기라는 게 오는 거예요. 갑자기 엄마한테 에이씨 이러고 싶고, 그지? 난 먹어 이지랄하고 싶고, 그렇잖아, 그지? 이게 감정 조절 능력이, 이게 다른 신체 부위는 다 성장을 했는데 아직 이 조절기, 컨트롤러가 아직 다 안 큰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약간 그 조절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20대 초중반이 되면은 20대 중반까지 되면 좀 절제가 잘 되나요? 좀 더 잘 돼요. 10대 때보다 좀 더 잘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직 다 성장한 게 아니에요. 특히 이제 생일 늦으신 분들은요, 아마 더 느릴 거야. 더 느릴 거야. 생일 늦으신 분들, 막 10월, 11월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성장하면서 점점 나아지거든요. 그럼 지금 하는 이유는, 지금 그럼 공부를 왜 하죠? 20대 초중반에 하면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거예요. 약간 뇌색임이라는 거예요. 뇌색임. 뇌색임이요? 뇌에다가 새긴다는 거거든. 그게 뭔데요? 뇌가 성장할 때 배운 거는요, 몸에서 잘 잊혀지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너네 유치원 때 가지던 버릇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경우도 꽤 있죠. 그지? 혹은 아주 너네가 기억도 안 나는 때 막 내가 엄마를 찾고 있는데 엄마가 없어. 엄마가 잠깐 어디 딴 방에 갔어. 그럼 뭐야? 어릴 때 받은 충격과 트라우마가 있거든. 그게 오래 가요.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갑니다. 근데 지금 성장기의 뇌에 새긴 부분은요, 약간 자전거 타기처럼 새겨져요. 지식일지라도. 그러면 고등학교 때 배운 거는 지금 약간 평생의 기반이 된다는 거? 약간 그래요. 나도 대학 때 배운 건 거의 기억 안 나거든. 근데 고등학교 때 배운 거는 웬만한 거 다 기억나요. 진짜야. 대학 때 배운 거는 생각보다 기억 잘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사실 성장할 때 뇌에 새기니까 이게 살기 위한 베이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씨, 절제도 잘 안 되는 때고, 막 감정 조절도 잘 안 되는 때고, 막 그지? 약간 체력만 폭발하는 이런 식의 공부를 굳이 시키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막 스님 저는 막 자기 절제가 안 돼요. 막 지금 과자를 보면은 먹는 걸 참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막 자괴감 가질 건 아니고요. 그냥 지금 시기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크면서 계속 나아지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조연아 잘 잤지? 잘 시간 좀 줬어. 자, 어쨌든 보자. 자, 지금 두 자리 자연수야. 뭐예요? 지금 서로 다른 두 개 선택하는데,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면은 10의 자리가 있고 1의 자리가 있죠. 그지? 여기 위에다 쓸게요. 10의 자리가 있고 1의 자리가 있어. 즉 자리가 있어. 그지? 자,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요, 1도 올 수 있고 2도 올 수 있고 3도 올 수 있죠. 그럼 여기가 1이 왔을 때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자연수니까 여긴 2가 되고 여긴 3 되셔야 되고, 여긴 1 되고 여긴 3 되셔야 되고, 여긴 1이고 여긴 2 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거 고배 법칙에 의해서 3 곱하기 2 아닙니까? 라고 한 거잖아. 근데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를 세 개 중에서 뽑아서 자리를 있어. 순서 있게 뽑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아까 저 정의에 의해서 3P2라고 하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3P2, 3 곱하기 2야. 예?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5P3은 뭔가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보면 돼. 자, 이거를 이렇게 보자. 선생님 어떻게 하는 건데? 여기부터 시작이야.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하는 거거든.
근데 얘가 개수예요. R에 해당되는 개수야. 3P면 이렇게 2개 곱하죠. 3부터. 그지? 자, 5P3이면 뭐야?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서 3개의 숫자를 그냥 곱하시면 돼요. 예? 일단 순열 이거 계산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개 예시만 좀 더 들어볼까요? 자, 7P3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7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며 곱하는데 그게 3개면 돼요. 이렇게 3개야. 그치? 뭐 만약에 뭐 8P4예요? 그러면은 8부터 7, 6, 5 해서 이렇게 4개를 곱하시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뭐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자면은 얘는 자리가 4개야. 이게 자리 개수야.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거든. 이런 원리예요. 첫 번째 자리에 8개 중에서 뽑아서 나열. 그지?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8가지죠. 그럼 여기서 하나 썼어? 그럼 여기는 7가지일 거고, 여기서 하나 썼어? 얘는 6가지일 거고, 얘가 5가지입니다. 이런 자리에다가 뭘 고르는 가지수를 곱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열은. 맞죠? 자, 그럼 지금 이거 우리가 이렇게 띄엄띄엄한 공식밖에 없습니까? 하면은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는데, 자, NPR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죠? 얘는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R 플러스 1까지의 곱입니다. 아니,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원리가 어떻게 되죠? 자, 자리가 몇 개야? 이게 자리 개수잖아. 자리가 R개예요. 그래서 자리를 R개 깔자. 하나, 둘, 셋, 넷, 땡땡땡, R-1R. 그지? 그리고 여기다가 얘가 첫 번째 자리고요. 얘가 두 번째 자리고요. 여기가 세 번째 자리고, 여기가 네 번째 자리고, 마지막에 R-1번째 자리고요. 여기가 R번째 자리인 거거든. 그지? 근데 우리 고를 수 있는 게 N개잖아. 그러면 선생님 내가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1부터 2 땡땡땡 N가지니까 얘는 지금 N가지인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자리에. 근데 두 번째 자리는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2를 골랐어. 그럼 여기 오른쪽에 올 수 있는 건 1, 3, 4 땡땡땡 N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한 가지를 우리가 첫 번째 자리에서 썼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N-1가지가 되는 거야. 네? 그럼 지금 내가 2번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하나 더 줄이니까 N-2가지가 나올 것이고, 그지? 여기는 N-3가지가 나오겠죠? 자, 그럼 약간 이렇게 맞춰보자. 3일 때 여기가 2고요. 4일 때 3이야. 그지? 지금 그러면 R-1일 때는요. N-R-1 빼기 1을 뺀 거가 돼.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치? 그럼 마지막 거는요. N 빼기 R 빼기 1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1인 거야.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근데 실전에서 계산은 그냥 저렇게 개수세 가지고 하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그러면 이거 예시를 몇 개 한번 보자. 상황을 좀 보면 돼요. 상황. 그렇지? 어떤 상황이 순열이고 어떤 상황이 조합인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내가 10명의 회원 중에서 회장을 1명, 부회장을 1명, 그리고 총무를 1명 뽑는데요. 자, 그럼 몇 명 뽑는 거죠? 3명. 몇 명 중에? 몇 명 중에? 10명. 10명 중에 3명을 뽑아요? 선생님, 근데 내가 10명 중에 A, B, C 뽑는다고 해볼게. 그럼 내가 A, B, C 뽑은 거랑 A, C, B 뽑은 거는 상황이 다르죠? 즉, 이게 뭐야?
순서 있게 뽑는 거야. 순서 있게 뽑는 거야, 이게. 그럼 이거 뭐라고 쓰면 돼? 10P3이라고 쓰면 됩니다. 상황을 보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네요. 응. 자. 예시 두 번째. 응? 다시 보세요. 자, 서로 다른 6개의 상자 중에 3개를 선택을 해가지고요. 그지? 일렬로 나열한답니다. 그 다음에 그 상자에다가 서로 다른 공 3개를 넣는 경우의 수래요. 자, 지금 상황이 2개인 거거든. 예. 일단 상자를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한 다음 걔네를 배열해야 돼요. 자, 이걸 우리 영어로 뭐라고 쓸까? 여기 영어로 뭐라고 써? 그치. 6P3. 6은 한글이에요. 한문이에요. 6P3이야. 그치? 아저씨, 그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상자가 이렇게 됐어. 상자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A 상자, 여기에 B 상자, 여기가 C 상자라고 해보자. 근데 갑자기 지금 서로 다른 공 3개를 여기다가 배열해 버려요. 뭐 하시면 될까? 내가 여기 올 수 있는, 자, 서로 다른 공 3개를요 1번 공, 2번 공, 3번 공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1번, 2번, 3번이고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1번, 2번, 3번이고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1번, 2번, 3번이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3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1번이 왔어? 그럼 여기 1번도 사라지죠? 그럼 여기 몇 가지야? 2가지죠? 그럼 여기서 3 골랐어? 그럼 여기도 3 사라지고 1 사라졌으니까 여기는 1가지밖에 안 되겠네. 즉 내가 이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지금 그러면 내가 이거의 전체 경우의 수는 6P3에다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거든? 그럼 6P3은 6 곱하기 5 곱하기 4에다가 거기다가 6 곱한 거니까, 그죠? 얘는 얼마입니까? 720 나오시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거야. 자, 조금 어려워진 것 같지만은, 조금 어려워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경우의 수랑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경우의 수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공식에 현혹되면 안 돼. 특히 순열은요, 순열 공식 우리 조합만 배워도 안 써요. 이거 조합만 배워도 잘 안 쓰니까 순열보다는 조합이 더 나을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계승이란 걸 배워야 돼. 계승, 그죠? 계승인데 이거를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팩토리얼이래요. 팩토리얼. 그게 뭔데요? 자,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NPN이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이거를 내가 한글로 해석을 해보자. 선생님,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그치? 원래 R개였는데 지금 R이 N으로 바뀌었죠? 서로 다른 몇 개? N개를 뽑아서 그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죠. 그지? 자, 근데 생각해보자. 자, 우리가 지금 여기 3명이 있잖아. 3명 중에 3명 뽑는다면 뭐야? 왜 다 뽑는 거? 뽑는 의미가 있을까? 없어요. 그치?
선생님 그러면 n개 중에 n개를 뽑는다고 하면요. 얘네들이 의미가 없으니까 삭제가 돼요. 이제 의미가 없는 건 삭제돼. 그럼 뭐만 남았어? n개를 일렬로 나열만 남았죠. 즉 npn의 정의는 이거예요. npn은요.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건데 npn 매번 p 쓰고 뭐 쓰고 지랄이고 아주 나발이거든. 그래서 그냥 얘는 이렇게 써요. 자, 이거는 지금 내가 계산 아까 공식을 보면은 n에다가 n-1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여가시면서 이렇게 n개 곱하시면 되잖아. 그지? 그럼 마지막에 딱 2 곱하기 1 이렇게 딱 끝나버리거든. 지금 이거를 우리가 매번 이렇게 길쭉하게 쓰면 너무 힘드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n에다가 느낌표 이렇게 딱 써요. 이거를 n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n 팩토리얼이라고 해요. n 팩토리얼 혹은 n의 계승 뭐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n 팩토리얼은 뭐야? n에서 n-1, n-2 해가지고 2 곱하기 1 그래서 1까지 쭉 곱한 거예요. 근데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선생님 내가 만약에 우리 3명이 있는데요. 이 3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 그치? 3명 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내가 3명이니까 자리 3개 만들고요. 선생님 여기 A가 오거나 B가 오거나 C가 오거나 그럼 여기 B 오면 여기 저기 두 가지 막 이렇게 하잖아. 그치?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잖아. 근데 그냥 우리 줄 세운다고 뭐 일렬로 그냥 3팩이네 라고 우리가 단축하시면 돼요. 단축이야 단축. 네? 선생님 그럼 만약에 내가 5개 내가 인형 5개를요. 인형 5개를 배열하고 싶대요. 서로 다른 인형은요.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 5개 일렬 배열이니까 5팩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 조금 알아두시면 되고요. 선생님 그러면 이 팩토리얼 계산이 좀 복잡하네요.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자주 나오는 숫자는 아마 내가 외우지 말라고 해도 외워질 건데 제가 미리 좀 써드리자면요. 자, 3팩토리얼은요. 저기다 쓰면 3p3이네요. 그치?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이에요. 자주 나오는 숫자. 자, 4팩토리얼은요. 4p4거든요.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여기다 4 곱한 거라서 24예요. 오케이? 자, 5팩토리얼은요. 5p5예요.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여기다 5 곱한 거라서 120 나오십니다. 지금 6팩토리얼은요. 6p6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720이야. 7팩은요? 7팩은 안 외워요. 요즘 선식에 넘어. 그걸 냈다. 하면서 그냥 계산하셔야 돼요. 여기다 7 곱하면 7팩이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 그럼 2팩토리얼은요? 이거를 외워야 하나 싶지만은 2p2니까요. 2 곱하기 1이라서 얼마? 2입니다. 1팩토리얼은요? 1p1이잖아. 그러면 1 하나만 남으니까 얘는 그냥 1입니다. 얘네 정도는 우리가 숫자를 알아두시면 계산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이거 나도 외우고 있어요. 매번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1, 2팩은 그냥 생각해보면 바로 아는 거니까 3, 4, 5, 6팩 정도는 조금 알아두시자. 특히 5팩 120인 거는 정말 많이 나오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내가 이 계승이란 거를 배웠어. 그럼 내가 이거 어디다 쓰는데요? 자, 순열 NPR이 이거를 계승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 계승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쓸모가 있나요? 없어요. 쓸모는 없는데 증명 문제에 하나씩 나와.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돼.
자, 선생님 얘가 n 곱하기 n-1 곱하기 땡땡땡 n-r-1 자, 요렇게까지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그냥 팩토리얼로 그냥 쫙 써버리고 싶거든. 그래서 요 뒤에 없는 녀석들 있잖아. n-r 뭐 땡땡땡 2 곱하기 1 이런 것까지 그냥 쭉쭉쭉 써줬어요. 그치? 붙여줬다고 하자. 흰색까지만 있는데 노란색을 붙여줬어. 그럼 없던 걸 위에다 곱해준 거니까 뭘로 나누면 될까? 나누기 n-1, n-2 땡땡땡 2, 1 이것들을 나눠주시면 원래랑 똑같은 값이죠. 그지? 오이 뭡니까 그러면? 아 n-r이죠. r. 아이씨 잘못 썼네. n-r n-r-1 이렇게 곱해주면 약분되니까 똑같은 수겠죠. 근데 얘는 n부터 1까지 쭈르르 곱한 거니까 이 위에 분자 전체를요 나는 n 팩토리라고 그냥 쓸 거야. 분모는요? 분모는 n-r에서 1까지 쭈르르 곱한 거니까 얘는 분모는요 n 빼기 r의 팩토리라고 바로 쓸 거야. 그래서 npr은요 n 팩토리얼을요 이거에서 이거 뺀 거 n 빼기 r의 팩토리얼로 쓴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외우고는 있어야 돼. 왜냐면 증명 문제가 아마 한 개 정도는 나오거든. 서술형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수행평가로 나오거나 아니면 빈칸 뚫기로 나오거나 약 한 70%에서 80% 확률로 하나는 무조건 나오세요. 조합이나 순열에서.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는 증명 얘기가 나오잖아요. 문제에서 분명히 이제 증명해라 이런 얘기 나오거든. 증명이면은 이 공식을 따라서 이렇게 대입한 다음에 그리고 식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증명 완료입니다. 항상 그런 패턴이고 얼마 나오지도 않으니까 좀 외워두시면 좋아. 자, 그리고 그럼 내가 이제까지 했던 거를 저 계승 표현을 한번 나타내보자. 아니 선생님 그럼 5p2는요 저 공식에 의하시면은 5 팩토리얼 분의 그지? 5 빼기 2의 팩토리얼 아닙니까? 그러면 5 팩 나누기 5 팩토리얼 나누기 3 팩토리얼이니까 5 곱하기 4만 남네요. 우리가 알던 거랑 똑같네. 그지?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면 npn을 아까 전에 있던 거를 공식으로 한번 써보자. 얘가 n 팩토리얼 나누기 n 빼기 n의 팩토리얼이죠. 지금 그러면 n 팩토리얼 나누기 0 팩토리얼이잖아. 선생님 근데 아까 이거는 우리 뭐라 그랬지? n개 일렬 나열이니까 그냥 n 팩토리얼과 같다라고 했거든. 그럼 지금 얘는 어떻게 얘 0 아니에요? 얘는 0이 아닙니다. 얘는 0이 아니고요 1이에요. 왜요? 그냥 약속이야. 오케이? 약속했다는 건 뭐예요? 약속했다는 거는 그냥 그냥 그런 걸로 알아 라는 뜻이죠. 그지? 약속했다. 그래서 0 팩토리얼은 1인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자, 지금 그리고 np0은 어떻게 될까요? 공식대로 써보시면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 빼기 0의 팩토리얼이니까 그럼 얘는 n 팩토리얼 나누기 n 팩토리얼인데 지금 둘이 같으니까 무슨 분이 될까? 약분 되겠죠. 그럼 이게 뭐 나와? 1.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np형은 1이야. 자, n개 중에 0개를 뽑아 0개를 배열하는 경우에서 가만히 있는다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다 한 가지. 되게 철학적이죠. 자, 그래서 요거 정도는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그냥 계산은 할 수 있는데 377번 볼까요? 자, 이거는 증명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서 가져온 문제고 이 문제는 모든 교과서에 다 있어요. 모든 출판사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서 아마 서술형이 나오거나 수행평가가 나오거나 빈칸 뚫기가 나오면 이거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나와요. 그렇지? 왜냐면 그거 이상을 시키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자, 제가 적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자, 1보다 r이 크고 n보다 작다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npr이라는 녀석이요. n-1의 p에 r 플러스 그죠? r 곱하기 n-1의 p에 r-1이야. 네. 자, 이거를 증명해보래. 자, 내가 아까 무슨 얘기했냐면요. 증명, 뭐 대단한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치? 물론 이제 의미상 증명도 있어요. 의미상. 의미상 증명도 있는데 굳이 그걸로 설명하기에는 여기서 나오는 문제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다 외우거나 분석하기가 되게 힘들거든. 근데 증명은요. 그냥 공식을 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통분을 해가지고 식 정리만 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할 때 이 통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세요. 팩토리얼을 통분하는 건 처음이라 좀 힘들어 하세요. 요것만 좀 조심하면 돼. 자, 그러면 공식대로 한번 넣어볼까? 나 오늘 안경 안 쓰고 왔니? 나 안경 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태? 안경을 안 쓰고 있었네. 인상이 너무 더럽지 않아요 그럼? 아니에요? 좀 괜찮아요? 볼만합니까? 아니 뭐 괜찮다기보단 볼만하니? 왜냐면 내가 안경을 두고 왔네. 어디지? 집에 있는 건가? 내가 원래 라식을 했어. 라식한지 좀 됐어. 사실 한 1년 넘었어요. 근데 그 안경을 일부러 좀 쓰고 다녀요. 이거 도수 없는 걸로 쓰고 다녀요. 왜냐면은 나 살면서 안경이 없어 본 적이 별로 없어. 내 33년 인생이죠. 만 33이니까. 내 33년 인생에 안경을 22년 했었거든. 인생의 3분의 1을 안경을 쓰고 보내다 보니까 안경이 없어도 자꾸 이러고 막 이래. 자꾸 빼가지고 닦아야겠는데 하면 아무것도 없어. 이 공포스러운 기분 알아? 너네 안경 쓰는 사람 진짜 눈 나빠요. 렌즈야? 가을 렌즈? 집에서만 써요? 그러니까 이제 안경 쓰는 사람들 공감. 아이씨 뭐가 뿌예. 그래서 닦았으면 환해지잖아. 근데 안경을 안 썼는데 그게 느껴질 때 좀 공포스러워. 눈알을 뽑아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제 원래 이제 좀 벗고 다녔어요. 이제 라식 했으니까 신난다 하면서 벗고 다녔는데 지금 여자친구가 이제 딱 만나가지고 이제 그랬죠. 쌤은 우리 이제 서로 둘 다 선생이니까 쌤이라 불러요. 쌤은 약간 안경 벗으면 인상이 좀 더러운 것 같아. 라 그래가지고 써 하길래 하면서 쓰고 다녀요. 지금도 나요? 진짜? 지금 여자친구요? 그때 헤어졌던 여자친구 재결합했습니다. 예, 재결합했어요. 미안합니다. 예,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어찌 잘 됐어.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처음 봤을 땐가? 처음 이제 소개팅에서 만날 때는 내 깡패인 줄 알았대요. 안경도 안 쓰고 머리 이렇게 올백을 해가지고 2만원 사람이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나오니까. 근데 안경을 썼던 사진을 보더니 안경을 쓰래. 그래가지고 그냥 도수 없는 안경을 이제 약간 시력 보호용으로 쓰고 다니거든. 근데 나도 이제 있는 게 좀 더 심적으로 편안하긴 해요. 마치 애착 이불 이런 거 감싸고 있는 느낌. 자, 어쨌든 자, 요거 우리가 증명만 하고 잠깐 쉽시다. 자, 선생님 NPR은요 일단 요 녀석을 공식대로 한번 써보면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 빼기 r의 팩토리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오른쪽을 정리해서 얘로 만들면 돼.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건 어떻게 됩니까? 자, 공식대로 한번 써보면요. 분자는 n-1의 팩토리얼이 될 거예요.
그치? 그럼 분모는요, 이거에서 얘를 뺀 거야. 즉 n-1 빼기 r의 팩토리얼이 될 거예요. 그치? 선생님 이걸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 플러스 쓰시고 앞에 r 곱한 거 있으니까 걔는 따로 쓰시고요. 얘를 우리가 공식대로 한번 써보시면요, 분자는 n-1의 팩토리얼 이렇게 되시고요. 그치? 분모는요, n-1에서 r-1을 뺀 거야. 그럼 그냥 n 빼기 r의 팩토리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식이 요거다를 증명하면 되는 거네. 그럼 이제 통분하면 돼요. 근데 이게 통분이 조금 헷갈려. 자, n-r의 팩토리얼이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n-r의 팩토리얼은요, n-r 곱하기 n-r-1 곱하기, 그죠? n-r-2 곱하기 땡땡땡 2 곱하기 1이거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거부터 1까지 쭈르륵 곱한 거니까 이 초록색 부분이 n-r-1의 팩토리얼이 돼요. 그치? 지금 그럼 내가 이 분자가 지금 분모가 지금 뭐인 거냐면요, n-r 곱하기 n-r-1의 팩토리얼인 거야. 지금 그러면 내가 분모를 이거를 얘로 만들어야겠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 n-r을 분모 분자에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럼 분모가 같아질 거야. 그래서 곱해 봅시다. 곱해 보시면요, 자, n-r의 팩토리얼이 분모가 됐고요. 그치? n-r의 곱하기 n-1의 팩토리얼 이렇게 됐고, 거기다가 얘는 분모가 통분을 저렇게 했으니까 그냥 분자 그대로 있으면 되죠. 이거 분의 r 곱하기 n-1의 팩토리얼이십니다. 그지? 자, 그러면 분모 같으니까 이제 더할 건데 지금 얘로 묶이는 거 보이세요? 이걸로 묶이는 거 보이십니까? 그럼 묶어보자. 내가 이 녀석은요, n-r의 팩토리얼 분의, 그죠? 빨간 부분은 내가 이렇게 쓸게요. n-1의 팩토리얼 이렇게 되고요. 얘네 둘이 더하면은 n-r 더하기 r이에요.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지워져? 얘랑 얘랑 지워지죠? 그래서 얘는 n-r의 팩토리얼 분의 n 곱하기 n-1의 팩토리얼이시니까 n-r의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입니다. 저게 나왔네요. 그치? 여기서 끝난 거야. 지금 이걸 외웁니까? 아니,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통분하는 법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 이게 막 증명이 이렇게 하고 끝나면 한글은 안 써요. 한글 안 써도 상관없어요. 기껏해야 통분하면 뭐 이 정도? 그래서 요거 과정을 조금 통분을 어떻게 하는지만 좀 봐주세요. 증명은 다 이런 방식으로 해요. 오케이. 자, 10분 정도 쉬었다가 8시에 딱 시작할게요.